예, 이번엔 존 싱어 사전트의 그림 수채화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저희 밴드 앞에 머리에 있는 그 그림이죠. 예, 전체적으로 사전트의 수채화는 뭐라 그럴까요? 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나라 국내 작가 최쌍중의 그림과도 비교를 했고 뭔가 나름대로 또 그 미국의 윈슬로우 호모의 그림과도 비교되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 그리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누구나 그냥 그림을 보고 느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스케치북도 사고 예, 수채화 물감도 좀 사고 그렇게 해서 직접 따라 그려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밴드가 그동안에는 뭐 많은 그림들을 올렸지만 그걸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그림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담 없이 보고 느끼고 싶은데 뭐 그려라 말아라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좀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라는 것은 그냥 그 내가 그냥 뭐 좋아한다라고 해서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려서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훨씬 더 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의 그림은 우선 그림이라는 것은 뭔가 좋아하는 그림을 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따라 그려보는 것에서 그림이 성장을 하는데 존 싱어 사전트의 이 그림 정도는 누구나 그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초벌, 중벌, 마무리의 그것들만 구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구나 이런 하나의 종이 안에서 요 위치를 정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비례와 요 비례 서로 간격의 비례를 따져보고 여길 또 기준으로 해서 위와 아래의 간격의 비교를 해보고 이것이 수평에서 약간 어긋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구분을 지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큰 걸 잡아주고 요 안에서 또 더 큰 것들 구분을 비례를 나눠가면서 구분해주고 또 요거 같은 경우도 그 비례를 나눠서 큰 데서 작은 데로 점점점 구분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뭔가 기왕이면 그림을 즐겁고 실감 있게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그림을 나는 따라 그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듣기가 불편하고 짜증나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은 분명히 저는 그림을 전공으로 그리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풀어진 상태에서 그냥 감상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분들의 그 의식을 저는 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양해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형태를 딱 잡아주고 색을 칠할 때도 초벌칠을 하는 것이죠. 하늘색을 이 그림에서는 터치를 위해서 아래로 이렇게 그렸네요. 물론 하늘은 기본적으로 평평하게 옆으로 하는 것이지 기본이지만 뭐 구름이 많다면 뭐 대각선으로 그릴 수도 있고 지금 사전트처럼 위에서 아래로 터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림을 한두 번이라도 그려본 사람은 그게 금방 보일 거예요. 터치를 아래로 했구나. 근데 그걸 전혀 안 그려본 사람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죠. 그리고 이 하얀 대리석 건물도 흰색이지만 빛을 받으면 하얀색이고 약간 그늘진 부분은 또 약간 밝은 청회색으로 돼 있죠. 청회색을 만들어서 물감에는 청회색이라는 물감이 없으니까 청회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색과 주황색 아니면 뭐 여기 브라운 계통색 그런 걸 살짝 섞어서 이제 이 청회색을 만들죠. 그래서 터치를 역시 한 번에 툭툭툭 쳐주고 그 사이에 빛이 들어있는 부분은 아주 가볍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벌칠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면이 있고 아래에 부둣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터치를
크게 옆으로도 하고 아래쪽으로 해서 크게 잡아줬고, 그 부둣가에 이제 뭐 배가 접안하는데 그런 부분의 색깔을 또 약간의 이거 무슨 색입니까? 옐로우카 계통이나 약간의 브라운 계통 색을 섞어서 해줬고, 또 물도 옆으로 평평한 거니까 터치를 옆으로 쭉쭉 해줬죠. 예,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벌 과정에서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덧칠을 해줬고, 자, 이런 부분도 좀 더 어두운 색을 칠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뭐 좀 더 굵게 청색 계통으로, 여기는 이제 그 물과 찰랑찰랑 거리니까 아무래도 이끼가 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칠해주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터치 선을 가지고 기본적인 형태를 축축 잡아줬죠. 사람을 그린 건데 굉장히 좀 서툴게 그렸어요. 이런 데도 물론 사람이 많이 군집되어 있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의 어떤 부담감이, 난 물체를 사실 그대로 그리기가 힘들어. 사람을 제대로 못 그리겠어. 그 크기를 제대로 못 그리겠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뭐 크게 잡아야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만 자기가 참아서 그런 형태의 감을 찾고 잡아가려고 이제 드로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목이 생기죠. 그래서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는 그림의 배우는 과정인데, 그거를 평생 살면서 한 번 해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서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직접 한번 평소 그림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그런 분은 직접 그림을 몇 번이라도 그려보면 훨씬 그림이 더더욱 좋아져 보이거든요. 그 정도의 투자를 하면 그 이상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그림에 대한 안목과 능력은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그 풍요로움과 안정,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날 저녁 때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제가 직접 그런 사람들과 접했을 때 그런 삶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해서 좀 한심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자, 여기 물 툭툭 칠해 물의 어떤 물결 느낌을 잡아준 거죠. 물결 느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철랑거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것조차도 사전트는 뭐 그냥 툭툭 쳐서 그리는 거죠. 결국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이렇게, 물론 사전트도 처음에 그림은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을 했지만 그림을 오래 그리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말줄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로운 것들은 생략하고 크게 뭔가 핵심만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최쌍중의 그 수채화도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그린 것이니까 후퇴 뭐 설명할 것이 없겠죠. 그렇죠? 하늘색을 잡아줬고, 초벌에서 또 중벌에서 아주 옅은 색으로 쭉 흰색 부분, 이 건물의 흰색 부분을 남겨놓고 툭툭 칠해줬는데 별로 흰색 부분이 보이지도 않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중간 단계에서 좀 더 어두운 중간색으로 잡아주고, 또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아주 진한 색으로 선으로 어떤 액센트를 탁탁 잡아주면서 빛과 어둠의 관계, 그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깔의 차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창문이 열린 건데 그것도 한번 터치로 툭 잡아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렇게 그려도 원래 우리가 이제 실제 사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하나 안 그려도 그림으로서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언뜻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찬찬히 보면 돌이 있고 채석장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채석장에서 돌을 깨가지고 이제 옮기는 그런 풍경입니다. 여기 또 돌산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벌에서 하늘 색깔과 아주 옅은 색으로 뚝뚝 칠해줬고, 그리고 나서 마른 다음에 중벌색으로 또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고, 이런 부분이 벌써 속도를 빨리 주면 갈필 효과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 사전트는 뭔가 이런 거 부분적으로 흰색이 어두운 건데 흰색이 나오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를 썼어요. 초로 이렇게 그려주면, 초는 물과 그 어떤 그 반발작용이 있기 때문에 초를 먼저 이렇게 칠해주고 색을 칠하면 그 부분이 흰색으로 남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냈는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초를 안 쓰고
마스킹 액이라는 걸 쓰죠. 그렇게 해서 초벌 칠해서 쭉 시원시원하게 칠해준 다음에 다시 또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중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으로 형태감을 잡아준 것이죠. 이 정도의 느낌을 그린다라는 것은 정말 그림이 행복한, 정말 즐겁고 그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게 돼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아주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재미를 저도 옛날에 어떤 학생 때 이제 조금 나이 든 사람들, 선배들을 보면 이제 수차를 이렇게 기분 좋게 툭툭 잡으면서 뭔가 수차의 맛을 잘 내는 사람들을 좀 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기분만 내지 그걸 마무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림은 초벌, 중벌, 마무리다라는 그 어떤 분리된 어떤 단계, 과정을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분만 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초벌칠로 툭툭 잡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 위에 계속 또 뭐 시간차 조절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덧칠을 하다 보면 그림이 떡이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림이 뭐 전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 같이 확실하게 초보를 칠하고 확실하게 마른 다음에 중보를 칠하고 또 확실하게 마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수채화는 물로 그리기 때문에 물 조절에 물의 성격을 잘 알고 때에 따라서는 물이 마르기 전에 칠해서 번지기에도 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완전히 마른 다음에 꼼꼼하게 잡아주고 때에 따라서는 큰 붓으로 때에 따라서는 작은 붓으로 그런 어떤 적절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그림이 제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깔의 명암 대비 앞에 있는 것과 근경과 원경은 같은 어둡기라도 색깔의 농도가 달라지죠. 그런 거에 대한 계산도 해야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뭐 하늘을 아주 가볍게 칠했고 그 위에 이제 앞에 건물들도 역시나 밝고 어두운 걸 생각해서 어두운 색을 먼저 청색으로 묽게 그려주고 그 색으로 안 되니까 좀 더 다른 색을 만들어서 붓으로 싹싹싹싹 문지르면서 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빛과 어둠의 명암으로 입체감을 잡아줬고 그리고 초벌이 지난 다음에 중벌로서 좀 더 어두운 부분을 더 다듬어 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선으로 형태감을 잡아줬습니다. 결국에 가장 바탕이 되고 있는 건 드로잉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를 제대로 기울기나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아마 그냥 버벅대면서 그림이 진전이 없게 되죠.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 드로잉을 많이 해줘야 그림을 빨리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곡에 바위에 물이 이렇게 잘게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파열이 되고 거품이 일고 그런 느낌이죠. 아주 작은 파도, 아주 작은 뭐라고 폭포수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물 사이로 이렇게 바위가 보이고 그런 색감의 조절 좀 같은 고동색 계통이지만 그 바위 색깔이 물에 들어가면 약간 이렇게 옅어지면서 청색도 섞이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어떤 요 색이 되려면 어떤 색을 섞는다라는 그 경험치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색깔을 톡톡톡 잡아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좀 더 진한 색으로 또 탁탁 칠해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늘상 똑같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기분에 따라서 그림이 많이 달라져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전트의 어떤 정신 상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의욕이 아주 충만해 있는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서둘렀던 것 같은 빨리 그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물결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그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마음이 좀 급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단지 급한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자신감도 충만해서 그린 그래서 색감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아주 딱딱 맞아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빠르게 초벌칠을 해줬고 바위도 기본색을 잡아주고 요색 칠해주고 요색 칠해주고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머리가 청명하면은 손발이 빨라지죠. 손이 아주 굼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가 아직
잠이 들 깬 상태가 되는 것이고, 사람 화가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머리 상태가 아주 총명하고 그럴 상태에서 이제 손이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느낌. 그 계산이 빨라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위를 그려주고, 물도 툭툭 튀기게 그려주고, 그렇게 해서 초벌, 중벌까지 해놓고, 물도 기본 색을 탁 칠해주고, 그럼 마지막 마무리에 이제 물결의 느낌들, 작은 바위의 느낌들, 그런 것들을 턱턱 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초를 가지고 톡톡 한번 칠해준 것이죠. 예, 요 앞에 그 물결, 계곡의 물을 그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차분하죠. 예, 요거는 아주 좀 뭔가 그 청명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차분한 본래적인 성격으로 사물을 관조하듯이 찬찬하게 붓질을 하면서 밝은 쪽에 색을 칠해주고 좀 더 어둡게 어두운 색깔들 하나하나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 마르기 전에 또 덧칠을 하고 또 마른 후에 또 덧칠하고 초벌로 기본색을 딱 해주고 중벌에서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잡아주고 자, 요런 그늘진 부분에서도 단지 어두운 암갈색이 아니고 약간의 청색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물에 그 흐르는 비치는 느낌들도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잔 터치로 물체감을 잡아주면서 부족해 했던 색감들 그런 것들도 면으로도 터치도 해주고 그림자 같은 거 딱딱 잡아주고 악어의 그 위에 그런 느낌들 하나하나 잡아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사전트 수치아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린 소의 느낌이죠. 아주 시원시원하게 어떻게 그렸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형태를 잡아줬고, 그 다음에 하늘색 큰 터치를 한 번에 그려줬고, 그 다음에 소를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위에 밝은 색깔을 해주고, 중간색을 해주고, 또 어두운 색을 해주고, 이런 경우는 뭐, 구태여 어떤 대가들은 초벌, 중벌, 마무리라는 것을 늘상 생각을 하지 않고 익숙해져 버리면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려도 그 초벌, 중벌, 마무리에 관련된 느낌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그늘진 부분을 청색으로 먼저 탁 칠해주고 그러고 나서 적당하게 들어가면서 물을 섞어서 쭉쭉 풀어주죠. 그러면 이제 위쪽 처음에 칠한 부분이 진해지고 뒤로 가면서 붓질을 좀 더 속도를 내줘가지고 묽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빠르게 효과를 내주고 마른 다음에 선으로서 눈도 그려주고 뿔도 그려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 배도 보면 기본 스케치를 했죠. 그리고 하늘색을 크게 그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의 어두운 부분도 칠해줬고 자 배의 그 물살이 비쳐가지고 하얗게 빛나는 것들은 이거는 초가 아니고 흰색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마감해주고 물결의 느낌도 툭툭 쳐주고 마지막에 드로잉적인 느낌 드로잉적인 선으로 어떤 배의 돛대 줄 뭐 이런 것들 쭉쭉 그려주면서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와의 그 강약 조절도 해줘야 되겠죠. 예, 요거는 어떤 계곡의 느낌이죠. 굉장히 초벌, 중벌은 아주 가볍게 칠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묽어서 묽게 칠해가지고서 제대로 어떤 톤이 제대로 배합은 안 돼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초벌의 색깔이 조금 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벌에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중벌에서도 앞에서 뒤로 가면서 색깔, 원근감을 조절을 해줬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이런 거는 흰색 물감을 좀 섞어서 물결의 느낌도 잡아줬고, 그래서 불이 비쳐서 빛나는 그런 느낌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뭔가 그림이 처음부터 잘 되는 때가 있고 잘 안 되는 때가 있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화가들도 그림의 그 감각이 늘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그림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느낌. 뭔가 좀 처음에는 좀 긴장감을 좀 들여서 그랬는지 뭔가 좀
아차 싶은 실수를 범한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전트의 아주 단순화된 말줄임이 있는 그러한 수채화를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